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파월 의장의 리스크 관리 발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진짜로 새로운 강세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조치를 노동시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라고 설명했죠. 더 중요한 건 연내에 추가 두 번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인데요. 즉, 연준은 아직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완화 모드로 선회했다는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전략가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S&P 500이 고점 근처, 즉 3% 이내에 있었던 경우 그 이후 1년 동안 90% 확률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단 상승이 직선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조정과 변동성은 불가피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최근 웨슬 파고 등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S&P 500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 이익의 회복, 두 번째는 AI 투자 사이클, 세 번째는 완화적인 연준의 정책입니다. 게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이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더 낙관적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략가들이 장밋빛 전망만 하는 건 아니겠죠. 시티는 이미 S&P 500이 연말 목표치 6,600에 도달했다면서 지금 공정 가치 구간이라고 평가했고요. 또 다른 곳은 최근 기술주 매수세의 약화와 시장 확산성 둔화를 지적하며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나스닥의 변동성은 이제 막 시작될 단계라고 언급도 했네요. 요약하면 중장기 강세장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이른바 고용 없는 확장입니다. 고용 시장은 약해지고 있지만 이는 임금 상승 압력 완화로 이어지고요. 기업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완화적 정책은 밸류에이션을 방어해주고 AI 투자 열풍은 성장의 불씨를 키우게 되겠죠.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시장 냉각은 기업 수익에 오히려 순풍이다. 정리하자면 중기적으로는 AI 사이클 그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 덕분에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조정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파월 의장의 말처럼 위험 없는 길은 없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 아닐까요?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4%, 테슬라는 마이너스 2%, 루시드는 플러스 0.69% 상승하면서 종가는 20.5불이었습니다. 장중 고점은 20.93달러였고요. 저점은 20.38달러로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네요. 오후 2시 이후 단기 급등세를 보였으나 3시 무렵 차익 실현 매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요, 다시 20.44달러, 마이너스 0.29% 하락한 모습이네요. 기술적으로 보면 20달러 지지선을 굳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656만 주, 평소 거래량 1360만 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고요. 이는 기관이나 큰손들의 적극적인 매도 움직임보다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제한적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겠지만 오더플로우에서는 라지 스케일에서 대량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며칠간 매도세가 유입보다 약 2배 가까이 강했다는 겁니다. 특히 라지 스케일이 매도가 압도적으로 강한 것은 기관 투자자나 펀드의 자금 이탈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캔들 흐름을 보면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단기 모멘텀을 만들었죠. 하지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매수세보다는 단기 매도세가 줄어드는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20달러 지지선을 다시 확보하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21에서 22달러 구간에 강한 매물벽이 존재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듯이 숏 스퀴즈 한번 나와줘야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20달러 지지선 유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고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20에서 21달러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21달러 이상 안착한다면요, 투자 심리 회복과 함께 23에서 25달러 구간까지 반등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구간을 한번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대표 모델 루시드 에어가요, 3년 연속 럭셔리 EV 부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차량이 왜 여전히 프리미엄 EV 시장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대 512마일, 약 824km 주행이 가능하고요. 현존 EV 중 최장거리죠. 올해는 단일 충전 749.2마일 주행으로 기네스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단순한 럭셔리가 아니라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면서 테슬라 슈퍼차전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23,500개 이상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C 어댑터는 최대 500kW 초급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비티 SUV는 NACS 포트를 기본 탑재했지만 2026년 에어 모델은 여전히 어댑터가 필요하죠. 충전 표준 대응 속도가 약간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026년 루시드 에어 라인업 가격은 이렇습니다. 퓨어는 79,900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2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16번 충전으로 200마일 주행이 가능하죠. 에어 투어링은 79,900불이고요. 그랜드 투어링은 114,900불입니다. 사파이어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249,000불, 초고성능 럭셔리 EV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스닷컴은 기본형의 가격 경쟁력이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엄 EV 시장에서 가격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카스닷컴에서 발표한 2025년 전체 EV 1위는 기아 EV9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럭셔리 EV 부분에서는 여전히 루시드 에어가 정상에 올랐죠. 대중형 시장은 기아, 프리미엄 시장은 루시드가 각각 장점을 드러낸 셈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루시드 에어는 3년 연속 럭셔리 EV 1위를 차지하면서요, 브랜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세계 최장 주행거리, 기네스 기록, 초고속 충전 기술까지 기술적 우위를 갖춘 진정한 프리미엄 EV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충전 표준 대응 속도와 대중시장 확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루시드의 강점은 기술력과 럭셔리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2025년 에어 세단의 리스 가격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026년형 에어 세단을 공식 출시하면서 아직 2025년형 재고가 남아있죠. 여기에 9월 30일부로 미국 EV 세액 공제 7,500불 만료가 다가옵니다. 즉, 루시드는 재고 소진 그리고 세제 혜택 막차 수요를 동시에 겨냥한 겁니다. 실제 리스 가격과 조건은 이렇습니다. 퓨어 정가가 69,400불, 리스 월 납입금은 509불부터 시작을 하고 세액 공제 적용 시 월 651불 수준입니다. 여기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최대 3,100, 500불까지 포함되면서 루시드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재고를 최대한 빠르게 소진시키면서 3분기, 4분기 딜리버리 수치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소비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세액 공제 만료 전에 사야 한다. 그러면서 놓치기 싫은 심리 효과를 겨냥한 겁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 논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지나친 할인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희석시킬 위험이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실적 개선과 현금 흐름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스 전략 강화는 EV 크레딧 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리스 옵션이 유리하다 판단한 것이고, 리비안, 테슬라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루시드는 단기적으로 재고 소진과 세액 공제 만료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과감한 전략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루시드를 경험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형 모델과 충전 인프라 확장, 그리고 브랜드 가치 강화가 맞물린다면 루시드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서요, 프리미엄 EV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